안녕하십니까. 두웨블리TV입니다. 네, 2023년 11월 7일 오늘의 장마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님, 기똥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오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던 걸로 체감이 되고요. 실제로 오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2차전지 주들 중심으로 많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한줄 시황을 보시면 코스피가 전일 대비 0.72% 하락한 2409포인트, 코스닥은 1.69% 하락한 78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0.51% 상승한 1316원으로 다시 환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최근 이제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엔화가 아니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이제 추가 인상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긴장을 풀지 않고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이제 하룻밤 사이 상승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니까 당연히 엔화가 아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는 결국 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매크로의 관점에서 원화 약세를 보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최근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예탁금 10조가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 얘기도 소폭 들어가긴 했으나 아직 전쟁도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부각이 안 되고 있을 뿐 또 다시 악재로 돌아서려면 돌아설 만한 이유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 시장을 보시면 지금 한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들 과열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S&P 500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좀 자리를 좀 주지 않았네요. 나스닥도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세 개의 거래소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이 영향은 역시 전일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니케이나 그리고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 오히려 독일 증시가 최근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이제 이 코스피가 지금 지수의 이 갭을 메꾸러 지금 살짝 내려온 흐름이고요. 지금 갭은 이 구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 해서 만약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법한 위치는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 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갭을 메꿀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갭을 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면 코스닥은 여기 위에 있는 갭을 지금 오늘로 해서 메꿨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부터는 반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은 이 정도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격대로 치면 783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슬슬 지지가 될 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관군제가 시작되고 다음 주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 그리고 한미 국방부 장관 한미 안보 협의회 미국 CPI 발표 그리고 미국 CPI를 또 앞두고 시장이 또 관망세를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 PPI 발표, 소매 판매 발표 이 굵직한 세 가지 일정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SK텔레콤에서 SK테크 서밋을 개최하고 그리고 대망의 지스타가 다음 주 주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스타에서 또 어떤 것들이 선보이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7일 미국 옵션 만기일 그리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종목들은 다음 주 15일까지 해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웬만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끝이 날 거고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꺾이는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발 뉴스가 있었죠. 일단 내년에 10조 원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초강수 베팅이다라고 기사 나왔는데 사실 뭐 초강수 베팅까지는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작년에 얼마 투자했을 것 같으세요? 하이닉스가 작년에는 12조 원에서 13조 원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올해는 내년에는 더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조 원이 결코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최근 이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적자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이 투자의 대부분이 이 HBM 설비 증설에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HBM 안에서도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 기술과 이런 쪽 공정의 장비 투자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제적 투자를 발표했으니까 삼성전자도 분명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HBM의 설비 투자 전쟁이 이제 과열화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 또 한국에 있는 HBM 관련 설비 업체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번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네요. 여기 갭을 매꾸로 안 오려고 할 생각인지 일단 일주일 넘게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돌파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지수를 따라 1.95% 상승을 했고요.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다행히 어제 얘기했던 이 지지선을 지켰고요. 그리고 상승 마감했기에 월요일에 이어서 이렇게 상승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SP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HPSP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한번 볼까요? 2차 전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지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바로 줄어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그 공매도를 줄이면서 쇼커버를 하는 거고 뭐 추가적인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2차 전지 쪽의 투심이 꺾여서 뭐 하락할 거다. 그리고 업황도 꺾이고 있고 펀더도 좋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이 2차 전지의 공매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들어가 있는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2차 전지 쪽은 결국은 그런 관련 기업들이 실적적인 면에서 먼저 증명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원재료인 그런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의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이 가격 반등으로 이 양극재 업체들의 그런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매출액이 개선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전일 미국 시장에서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 안 좋은 투심을 미쳤죠. 근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차들 봤거든요.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라는 게 뭐 엔진이나 뭐 속도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차 안에서 막 차를 자동으로 열고 닫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런 옵션을 다 붙였는데도 이 가격밖에 안 해? 이런 느낌이었고,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해도 테슬라 기능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데 약간 좀 비싼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또 중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좀 사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는데, 테슬라의 주가 하락 역시 오늘 이제 2차 전지주에게도 좋은 흐름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지금 최근 이 변곡점 매도 신호 뜨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이전에 이 하락을 방어했던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61만 원 자리를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이제 갭으로 상승했던 자리를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지지선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LNF 역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여기가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했었는데 27만 원을 또 힘없이 이탈해버리고 아래 내려온 것 정말 좋지 않네요. 일단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도 동일,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지금 비슷하게 오히려 먼저 저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DI도 지금 좋은 흐름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투심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로봇주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끌어내려지니까 이제 로봇주도 함께 하락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어제 비가 떴다라고 했잖아요. 비가 뜨고 나서 오늘 마이너스 8.24%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는 8%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 블리큐를 통해서 보시면 내가 차트를 잘 못 봐도 매도 신호가 떴네, 조심해야겠다, 이런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블릭스에서도 매도 신호가 떴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좀 대응을 하셨더라도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형태형을 완성해 버렸어요. 보시면 제가 그때 간단한 캔들 모습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승한 캔들 안에서 하락 캔들이 형성되고, 이걸 잉태하고 있다가 오늘 아래로 방향성을 빼면서 이 하락 잉태형을 완성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틱스가 하락을 했고,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 자리를 평평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는 게 살짝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직 매도 신호가 뜨진 않았는데 레인보우 로틱스가 먼저 꺾이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지금 다음 주 11월 14일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실적이 미끄러지게 되면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요. 그 외에 제가 알테오제는 어제 하락 이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HLB는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여기 저항까지는 못 갔죠. 지금 HLB 역시 이제 공매도 수혜주로 부각되었다가 그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HLB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28,200원에 온다면 저는 뭐 짧게 손절선을 이 28,000원을 잡고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하 밑으로 이탈했던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더라도 복귀했던 회복력을 뭐 한번 믿어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남 NDA를 또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관련해서는 뭐 크게 나빠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이오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만약 하나라도 NDA 실패해버리면 이거 주가 그냥 하락 저점 갱신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통과가 확실하다 하면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B가 떴고요. 그리고 블릭스 상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도 이렇게 B가 나오고 나서 저희 블리큐가 참 이런 거 보면 정확하죠. 여기 B가 뜨고 블릭스에서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지금 4거래일째 조정받고 있고요. 아직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매수 신호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저점을 좀 밑으로 빼는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렇게 해가 떴다가 지금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 안에 있는 동안은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를 차지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면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하이닉스 차트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이제 블리 리포트 종목 중에선 한미반도체가 7.8, 제우스가 3.01 상승했는데 SK 하이닉스 빨 이슈로 HBM 주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대장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는데요. 근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 6조 4,536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금감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102억이었는데 지금 29억으로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고 순이익도 165억이었는데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 외에 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시간에 한가 갔다. 그래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91% 급감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2%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61% 급감했는데 이번 분기 그래서 이번 분기 보시면 어, 이 3Q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가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그게 아직 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같은 장비주들은 사실 지금의 실적보다는 향후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얼만큼 수주를 더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주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수록 결국 한미반도체의 수주 물량이 늘어날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 관련된 증설을 할수록 한미반도체의 또 수주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매출액은 분명 더 할 텐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 급락을 한 것은 현재 주가를 보고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의 한가를 갔으니까 지금 잠깐 주가를 볼까요? 시간에 59,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9,700원이면 한 이 정도 되네요. 지금 사람들이 막 종목 토론방 보니까 제2의 파도가 나왔다면서 파도처럼 이제 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지켜주지 못하고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이 안에서 여기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1차, 2차 방어선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HBM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투자가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서 멈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직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가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사가 조금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패키지를 잘 따는 블레이드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뭐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것보다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한 건 맞아서 아마 급락은 피할 수 없겠죠. 피할 수 없겠지만 이후 다음 회복력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우스는 이제 최근 여기 4만 원대 저항에 막혔다가 다시 한번 오늘 3%대 상승하면서 저항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 살려줬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50원이에요. 그리고 BYC가 좀 급등을 했는데 최근 BYC도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자산이 많은 PBR 자산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VI까지 걸리면서 최근 흐름 나쁘지 않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온 만큼 일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단 하단 부분 이 구간 안에서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버티지 못하면 BIC가 다시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BIC에 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쭉 최근 리포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열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소형주들 중심으로 네, 다음으로 오늘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업종 테마 캘린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오늘은 중국 폐렴,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강했었고요.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했었나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확산세가 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세에서 9세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발병되면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 4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아서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또 심각하게 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국내까지 들어올 경우에는 분명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끝날 경우에는 그 해피닝성으로 다시 밀리면서 끝날 확률이 높다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주가가 메가 ICS 지금 상한가 같죠? 아직 조금 바닥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추가 급등을 당장은 할 수 있긴 해요. 하긴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 약간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 싶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업황을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좋아서 이런 테마성 수급들이 많이 돌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더스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27%대 급등, 고가까지는 거의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진매트릭스도 11%대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트가 다 망가져 있고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실적은 안 봐도 되게 처참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건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국 패권과 관련해서는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단기 급등을 노리기보다는요. 일단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좀 큰 그림에서 갈 만한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바이오 관련해서는 큐로셀, 젠큐릭스, 그린생명과학, 한국파마, 큐리언트가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 SCM 생명과학도 있네요. 일단 젠큐릭스가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장암 동반 진단 검사가 이달부터 건강보험급여에 100%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급여 적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되게 큰 게 비급여 제품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 이제 보험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 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생기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같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미래 포럼이 뭐 또 개최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슈는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해서 계속 바이오 관련 학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들과 관련해서는 일부 짤짤이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큰 움직임은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있는 일정을 모두 다 알다 보니까 1월에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자 12월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잘하면 또 12월 말부터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기사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기사고요. 하이닉스가 이거 10조 원대 설비 투자, 그 중에서도 HBM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었고, 내년 엔비디아 향으로 HBM3, HBM3E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물량이 완판이 났기 때문에 결국 설비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는 게 지금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PSK 홀딩스가 시장에서는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9%대 상승을 했는데 9% 상승이 상승률 20위 안에 들었다는 것도 오늘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에 도전하고 있고요. 잘하면 여기 뚫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뚫고 가는데 무한정 뚫고 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일부 가다 보면 분명 이제 힘이 붙이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테스나도 최근 밀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해줬고요. 반도체주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KV도 매도 신호가 나왔음에도 자리를 지켰다. 일단 B가 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고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으면 반도체라도 가져야 되는데 반도체 안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온 만큼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 37,200원이죠? 시간에서. 그래서 일부 지금 조정받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HBM 기업들이 지금 마이너스 5%인가요? 이 종목 마이너스 5. 한미 9.95. 시간에 같이 보면서 볼게요. 반도체들은 지금 같이 밀린 것 같아서 프로- 프로텍도 5% 밀렸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마이너스 4%. 지금 시간에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렸습니다. 만약에 시간에서 밀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갭으로 하락해서 갑자기 자리를 다 이탈하고 밀려버릴 경우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반도체처럼 보였는데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게 되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또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3%대 하락. 그리고 STI 4.91%. 테크윙도 3%대.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는 반도체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사모펀드들이 많이 매수한 거 한번 보시면, 코스맥스, LIG 넥스원, 덴티움, 경농, LG노텍, 국제약품, 오신시스템, 해성DS,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그래서 코스맥스 한번 볼까요? 코스맥스는 지금 3%대 하락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LIG 넥스원이 지금 저는 눈에 좀 들어왔어요. 오늘 이제 LIG 넥스원이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깔끔하게 돌파했죠. 조정받더라도 이 94,270원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덴티움. 덴티움도 뭔가 바닥이 잡힌 흐름입니다.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려 세우고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간결하게 받고 반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덴티움도 추세가 이번에 바뀌고 나서 쭉 움직일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덴티움도 추세가 한번 잡히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추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동나비에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이 바닥 구간에서. 그랬다가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해서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 저항 구간이 있고 어제 비가 떴고 거래량도 좀 실렸으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런 4만 원 부근 혹은 이 34,700원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장마감 병리 쭉 살펴봤고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장막판에 이렇게 꺾이게 됐을 때 어떤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확인하고 뭐 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좀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는데 이걸 그대로 뱉고 물러날지 물러나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매물 소화만 하고 다시 갈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리는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업황 흐름만 본다면 아마 조정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봤던 그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H뱅 관련주들이 지금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HBM이 부담스럽다면 HBM을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HBM 말고도 지금 뭐 실적도 좋아지면서 가치 업황도 좋아지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화장품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음, 그런 전력 인프라 쪽도 지금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가고 있더라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손이 안 갈 것 같고 그럼 재룡전기, 일진전기 여기가 눌림목 나오기 때문에 뭐 짧게 손절선 잡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진전기는 여기 12,600원 정도 재룡전기는 오늘 이 매수 자리였는데 살짝 좀 아쉽네요. 재룡전기는 이렇게 한 22,9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장을 돌아가면서 바닥이 접히는 기업들 개인적으로 OLED가 지금 바닥이 잡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아이패드에 이제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전량에 OLED가 탑재가 되면 결국 OLED 장비 발주나 OLED 기업들에 대한 수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블리리포트 종목 중에서 힘스가 대표적으로 있죠. 일단 삼성향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 최근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바닥이 잡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저는 생각하고요. 바닥이 잡힌다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런 지지선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지를 보고 나서 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 해가 뜰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HBM을 대장주로 본다면 한미반도체를 대장주로 본단 말이죠. 한미반도체를 대장으로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일단 월요일에 밀리지 않고 버티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린다, 밀리고 급락을 한다, 그러면 한 47,800원 여기 처음 얘기했던 이 자리를 손절선 기준으로 잡고 저라면 진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더 밀리는 것 같다 하면 여기서 짧게 손절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버틴다 하면 이런 구간에서 꼬리로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노린다면 저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SAMG 엔터 네, 못 봐드렸죠? 오늘 못 봐드릴게요. SAMG 엔터는 네, 지금 상장하고 나서 반토막이 났네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상장가랑 지금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장가들은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좀 있으면 이 자리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자리고, 만약 여기서 살려준다면 쌍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SAMG 엔터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10개월 들고 있었어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이 종목도 근데 사실 좀 주가가 과열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과열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SAMG. 지금도 개인들이 사고 있고, 예전에 주가 올랐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올렸던 종목이고, 지금 흐름상에서는 일단 추세가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듯 말 듯 하면서 자꾸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 바닥 가격인 얼마죠? 18,000원. 네, 18,040원, 18,000원 이 구간을 한번 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 하면 물타기 자리로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도 어설픈 반등이 아니라 지금 이런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는 좀 강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또 하락하고, 또 이렇게 하락 추세 가다가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흐름 중에 하나라서요. 일단 SAMG 엔터 상장하고 나서 3배 정도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물량을 좀 소화하고 횡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최소 1, 2년은 아마 조정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엔터주, 컨텐츠주들에 대한 지금 투심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그렇지만 웹툰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 쪽 투심이 살아난다면 SEMG 엔터도 그때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SAMG는 10개월 들고 계셨으면 평단가가 그렇게 낮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4,000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시네요. 다행이네. 24,000원까지는 분명 어, 좀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이번에 옳지. 근데 이런 SAMG 엔터도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줘야 돼서 일단 그런 부분이 같이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웹툰 쪽 책은 이제 흐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그쪽과 연동해서 뭐 애니플러스나 뭐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좀 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적 발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때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같이 또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음, 미니 테스트. 미니 테스트는 여기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프로브 카드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때 한번 이슈가 한번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로 한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별 힘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크게 수급 이탈이 했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여기 저점이 1689원 정도인데 여기를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일단 지금까지 3번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자리를 갖다가 돌파를 한다 해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보니까 아직 이평선들 배열이나 이런 부분이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신제약. 신신제약은 그때 제가 저항 구간 한번 그려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 저항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항이나 이럴 때 매도 물량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 추세 하단부까지 왔을 때 물타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 얘기 했었죠. 그 관점은 지금도 동일하고, 여기 5,900원, 5,800원 요 자리랑 같이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추세가 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뭐 조정은 더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신제약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이런 위로 치고 올라온다면 7,290원 위에서는 비중을 일부라도 좀 줄여주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한 20몇 프로 손해보고 계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급등했을 때 팔면 손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나는 지금 다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새롭게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종목이 끝났다라는 거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아직도 뭔가 안에서 매집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손절선을 이제 확실하게 잡아야 되긴 하죠. 현대차가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어, 그 피크아웃 얘기. 한국 주식시장은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맨날 뭐만 하면 피크아웃, 피크아웃 거리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빼버리고 있으니까, 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우하이텍 바닥은 아직 잡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바닥이 좀 잡히는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 기업이 현대차랑 기아니까 이 친구들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들이 먼저 고개를 돌려주는 흐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성화이텍 역시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 그때 제가 화신이랑 서현이요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데 손절선으로 잡아야 된다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손절선을 이제 이탈했을 때 방향성이 살짝 지금 아래로 이제 처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화이텍 실적은 잘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 안 했지만 아마 실적이 현대차를 따라서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잘 나와서 슈팅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때 이제 같이 반응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저항이 이 8,6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돌파하면 단기적 흐름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하락 추세 혹은 횡보 추세가 이 구간에서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선은 여기서 충분히 기간 조정 받다가 방향성을 천천히 돌려가는 거고요. 아직은 뭔가 이 하락폭의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탈만 하지 않고 이 자리만 버티면 이렇게 가다가 점진적인 방향성 전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휴비츠, 휴비츠는 글쎄요. 제가 휴비츠를 들어간다면
한 11,000원? 한 이런 자리가 안전 마진이 확보된 자리라 생각하거든요. 11,000원쯤 왔을 때 저라면 이제 해보거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가 돌파가 나오는 거 봤을 때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돌파 나와도 여기서 돌파하려다가 밀리고 여기서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또 밀렸잖아요. 이게 또 반복될 수도 있어서 건드리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근거리 좀 짧게 잡는다 치면 이런데 이제 지지선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흘러내리면 하락 추세 진행이고요. 반등하면 뭐 단기적으로 짧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휴비치를 애초에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밀리고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줄 알았으나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게 V자 반등이죠. 근데 V자 반등을 못하고 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전망치라 이런 것도 상향 수정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바닥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는 조금 더 보시고 그리고 하락의 폭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신용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뭐 그렇지만 회사에 대한 그리고 업황에 대한 그런 뷰가 크게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걸림돌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긴축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적인 영향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금을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바닥에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은 그래도 종목을 많이 사더라도 한 2, 30%는 이제 남겨놓고 종목을 추가로 더 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다시 4, 50%까지 늘려가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한 주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호실적 기록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다음 주에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CPI 발표까지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또 잡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장마감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는 푹 쉬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